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가? 젊었을 때는 단순했다. 앞만 보고 달렸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든 것이 애매하다.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상한 일이다. 경험이 쌓이면 삶이 명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답을 알아야 할 나이에 질문만 늘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약함이라고 말한다.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존재다. 우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왜 우리 마음이 괴로운지,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괴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의가 아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질은 간단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 욕망은 끝이 없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배를 채우면 이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진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원한다. 한 가지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다. 의지는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힘이다. 이성이나 논리로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렇다면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한가?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한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잠깐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권태가 찾아온다. 결국 인간은 두 가지 상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 그리고 욕망이 충족된 후의 권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평생을 보낸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자.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집, 아이들. 하나씩 이루어갔다. 그때는 행복했을까? 순간적으로는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과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려놓음이다. 욕망을 줄이고 의지를 약화시키고 집착을 버리는 것. 우리 마음이 왜 괴로운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교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다. 50대, 60대가 되면 비교는 더 복잡해진다. 이제는 성공이나 실패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성공, 건강 상태, 노후 준비, 심지어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까지 비교한다. 비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 두 번째는 기대다. 우리는 삶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를 잘 키우면 보람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열심히 일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가 쉽지 않았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은퇴하면 직장에서의 인정은 사라진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뒤로 밀린다. 더 괴로운 것은 인정받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초라해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집착이다. 집착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상태다. 젊었을 때는 집착의 대상이 미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착의 대상이 바뀐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 후회와 미련이 우리를 붙잡는다.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과거는 미화되고 현재는 초라해진다. 하지만 과거가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 그때도 우리는 힘들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여기를 놓친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 인생에는 두 개의 시기가 있다. 전반기와 후반기.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전반기는 쌓는 시기다. 지식을 쌓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쌓고, 재산을 쌓는다. 후반기는 다르다. 이제는 쌓을 것이 많지 않다. 오히려 내려놓을 것이 많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를 산의 등반에 비유했다. 전반기는 산을 오르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깨닫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 인생 후반기는 내려가는 기술을 배우는 시기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올라갈 때는 힘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때는 균형이 필요하다.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체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약해진다. 관계가 줄어든다. 이것들은 모두 상실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상실 속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증명할 것이 없어진다는 자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 실패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느림이 꼭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포기와 체념을 구분해야 한다. 체념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참자. 체념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있다. 포기는 다르다. 포기는 이해에서 나온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에 매달리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니라 포기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놓는 것이다. 포기는 무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성숙한 태도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괴롭다. 적게 원할수록 적게 괴롭다. 첫째, 욕망을 관찰한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둘째, 욕망의 결과를 상상한다. 셋째, 욕망을 선택한다.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놓는다. 쇼펜하우어는 고요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혼자 있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다.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다. 이제는 안을 향할 때다. 고요 속에서 많은 것이 정리된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단순해진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진짜 중요한 것이 남는다. 인생 후반기의 관계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맞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배려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큰 것들을 추구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들이 보인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조용한 산책, 좋은 책. 쇼펜하우어는 작은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큰 욕망은 채워지지 않지만 작은 즐거움은 매일 누릴 수 있다. 오늘 하늘은 어떤가? 바람은 어떻게 부는가? 새소리가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기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 없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본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늘 긍정을 강요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아니라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이 말이 위로가 된다. 인생 후반기는 체념의 시기가 아니다. 이해의 시기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시기다. 왜 그때 그랬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는 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현자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우자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한다. 무엇이 가능한가? 지금 여기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무엇이 불가능한가? 과거를 바꾸는 것, 타인을 바꾸는 것, 완벽해지는 것.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불가능한 것을 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때로 지쳐도 괜찮다. 가끔 후회해도 괜찮다.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행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앞의 모든 장을 이해하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써도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조금은 덜 괴롭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당신만 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것이 포기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지혜다. 당신이 고요를 원할 때 그것이 도피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것이 외로움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자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다. 성숙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 증명할 것이 없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존재하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이해다. 행복을 추구하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해하려 하면 평온해진다. 당신의 삶을 이해하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이었다. 그리고 용서하라. 과거의 자신을, 실수를, 후회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만이 실제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의미는 삶 자체에 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존재하라. 조용히, 평온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